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하지만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값 하락과 교통난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건데요. 부동산 뉴스 전해드리는 목요일의 오아시스에서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동현 KEB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지난 연말 그리고 이달 초 이 3기 신도시 5곳의 입지를 모두 확정 발표했죠. 먼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3기 신도시 발표했던 배경은 지난해 9.13 대책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서울의 집값 안정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가격 급등의 문제가 생기자 정부가 9.13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바로 공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안이 그때 기본적인 안이 발표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화된 게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12월, 예. 12월 날 그때 발표했었던 게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 몇 군데를 먼저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곳이 바로 남양주 왕수 예. 6만 6천 가구, 그다음에 하남 교산, 그다음 네. 3만 2천 가구, 인천 계양 17,000 가구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5월 7일 날이죠, 엊그저께 예. 다시 이제 고양 창릉에 3만 8천 가구, 네. 그다음에 부천 대장에 2만 가구 해가지고 모두 18만 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3기 신도시와 함께 일부 이제 서울하고 인근 수도권 지역의 곳곳에 작은 아파트 단지들 공급할 계획까지 네네. 해서 총 30만 가구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최근 추가 발표한 이후로 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센데요. 주말마다 반대 집회도 지금 열고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영향이 좀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지역들이거든요. 네네. 특히 그 고양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인데요. 고양 일산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준공됐으니까 근 30년 가까이 되는데 노후화된 데다가 가뜩이나 지금 서울 도심하고 강남 접근성이 약해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계속 받아왔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김포라든지 네네. 또는 저기 그 파주 운정 같은 경우도 운정,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부천 대장주가 들어서면서 또 고양 창릉이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입지적으로 좀 떨어진 지역인데 기존의 2기 신도시들 이들 지역도 입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네. 그 서울과의 접근성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이미 미분양, 미계약, 미입주 등이 문제점이 나타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상대적으로 위치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그들과 인근에 있지만은 서울과 좀 더 가깝고 좀 더 수요층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당장 집값 하락이 좀 보인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서운함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존 신도시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네. 이런 이제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 이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네. 지역구가 또 일산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일산 주민들이 이렇게 또 분노하는 이유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일산 같은 경우에서 1기 신도시의 대표 신도시인데 상대적으로 서울의 북쪽, 경기도 북쪽 외곽에 있다 보니까 네. 서울,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의 강남이 중심부가 되다 보니까 거기와의 괴리감이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출퇴근이 상당히 버겁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전반적으로 인프라나 이런 게 아무래도 노후화됐다 보니까 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약해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교통도 별로 좋지 않은 네. 데다 느끼는 데다가 건물 노후화까지 진행됐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신도시를 바로 그 앞에다가 네, 네. 창릉에다가 바로 짓는다고 하니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 내린다고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참았던 게 터졌다 뭐 이런 말씀도 그쪽 그렇죠. 주민들이 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신도시 지역보다 좀
집값 상승세가 없었던 지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우리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출범했을 때가 92년도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네. 그건 3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일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강북에서는 일산이고 강남은 분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나중에 보니까는 출발은 같은 평당 분양가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는 이게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네, 거의 배 지금 가까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아,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거 자료가 2007년도 자료부터 나와 있지만 네, 사실은 네. 그 이전으로 보면은 더 그 차이는 사실 작았어요. 네, 출발은. 네. 근데 이제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강남 접근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당은 사실상 강남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고향 일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멉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남에 직장 있는 분들이 출퇴근하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점이 바로 이런 아파트 가격을 벌려놓은 그런 하나의 또 예, 예. 예,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 예,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 집값이 뭐 1억 원씩 떨어졌다 이런 일부 보도도 나왔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글쎄요, 그 뭐 확인이 안 됐다고 일단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 발표된 지 지금 얼마 됐다고 이렇게 거래가 막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고요. 네. 더더욱이나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라고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확인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게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상 보면은 최소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네. 그게 과거에는 60일이었고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에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고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전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안 좋다는 거를 좀 더 이렇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네. 뭐 5억짜리 아파트가 1억 떨어졌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완전히 급락 또 그 이상 급락이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나 아직은 그게 반영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거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은요. 하지만 그 낙폭이 좀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또 이런 그 조사 그럴 자료는 가능성은 있죠.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그 입지적으로 더 좋은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도 서울과 근접한 곳에 지금 3만 8천 세대나 되는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일기 신도시 일산과 분당이 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이유, 강남 접근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네. 어떤 또 요인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앞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하튼 간에 그 직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이런 시설들 아무래도 강남권에 집중돼 있고 상대적으로 분당이라든지 이 지역에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벌어져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지만 또 뭐 학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가장 큰 거는 직장인들이 주 동선이 강남 중심이라고 하면은 그런 예. 점에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런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예. 자, 이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도 지금 네. 거셉니다. 지금 실제로 광주, 화성, 남양주 등 이 이기 신도시 주민들의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이 일기 신도시보다도 2배에 달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 이기 지역의 교통 인프라도 많이 심각하죠. 그렇죠. 예,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하철 뭐 1, 2, 3, 4, 3, 4, 5, 5, 6, 7, 8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신분당선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네. 이기 신도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하나씩 다 다져나가는 하나하나씩 그 교통망이 특히 그 지하철 중심의 교통망이 이제 진행됐거나 아니면은 그걸 계획만 아직은 세워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서 아무래도 교통망 구축이 늦어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신도시다 보니까 서울하고 거리감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결국은 이게 얼마나 이용자들이 많느냐. 그래서 뭐 예타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얼마나 적정성이 있느냐 또 이런 거를 평가하고 그걸 실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통과됐더라도 실제로 공사하고 착공하는 데까지는 또 짧게 해도 뭐 7, 8년, 10년 걸린다고 보면 네.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기 신도시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 거고요. 네. 2기 신도시는 그게 안 돼 있다면 결국은 자가용이라든지 직접 차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대중 뭐 광역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교통비도 좀 비쌀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한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지역에 얼마나 대중성이 있는
뭐 지하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구축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이 억울한 부분도 빨리 해소가 돼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 만드는 신도시를 그렇다면 기존 신도시보다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또 지정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지금 이 공급 확대 정책은 네. 사실 불가피한 거죠. 집값 안정이 지금 결국은 서울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그 공급비에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이번에 느끼고 3기 신도시를 다시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근 10년 만에 다시 또 이런 신도시 발표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 3기 신도시는 지금 이쪽에서는 이게 무용론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어차피 이거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2기 신도시라든지 심지어는 1기 신도시 같은 곳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특히 그 교통망 개선부터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나오면 또 이런 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게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진 신도시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다져가면서 이게 공존하는 방향이 나간다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주택 공급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김현미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4시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지금 하는데 이 정부로서는 이 1, 2기 신도시의 반발을 좀 이렇게 무마하고 그런 어떤 교통난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좀 대책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지금 발표가 안 된 내용이라 저도 네. 추론컨대 결국은 아까 말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예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거를 좀 더 간결하게 해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 최근에 그 각자 자체적으로 그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인터넷을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것들도 아마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네.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기 신도시를 외면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렇다고 3기 신도시를 추진하던 걸 접을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당연히 3기 신도도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2기 신도시에 대한 앞서 말했던 그런 기본적인 도시 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좀 더 이렇게 추진하겠다 의지를 좀 보여주진 않을까 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3기 신도시도 그 서울과 오가는 교통망 구축, 또 자족도시 건설 이 부분이 어떤 성패를 가르는 그런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3기 신도시는 분명히 앞선에서 1, 2기 신도시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점을 이번에 갖고 네. 그래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안고 추진한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이 서운함이 1, 2기 신도시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향 자체는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네. 기존의 1, 2기 신도시의 그런 어려움 내지는 애로사항을 같이 한번 공존하는 차원에서도 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예, 있겠습니다. 그런 계기로 삼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목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KB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